그렇게 해서 이제 38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설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국 백성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여운형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라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차였었는데, 거기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다시 소위 어떤 갈고리가 되어서 그 건국준비위원회는 힘을 못 쓰고 해체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썼던 여운형 선생님도 그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막 귀국했던 그 여러 사람들, 이승만, 김구, 역시 미 군정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미 본토의 전략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그만 신탁 통치, 또 찬반으로 새로운 쟁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 공산당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이념 투쟁으로 그 양 진영은 완전한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38선은 그야말로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남북을 함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세력과, 더 이상 공산당은 바라볼 게 없으니까 남쪽으로라도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1948년 3월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남한 단독 정부를 유엔으로부터 허락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또 공산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가설 때문에 결국은 어쩌지 못한 채로 한쪽은 전쟁 준비를 충실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이럴지도 모른다는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남쪽에 있는 전쟁 물자들을 다 일본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국토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완정, 이것은 남한까지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쪽에서는 굉장히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것이고, 그것도 중국과 소련이 상당히 많이 부추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25 한국전쟁은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어쩔 수 없이 파죽지세로 이 남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려오고, 미국의 뒤늦은 후회로 말미암아 이젠 한국전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참전을 하게 되고, 유엔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 힘을 합해서 때로는 군사를, 때로는 의료를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은 점점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점점 밀리고 있었던 북한 군인들은 결국은 소위 휴전회담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때가 전쟁 치른 지 한 1년 남짓 했을 때고요. 그러고 나서는 휴전회담을 벌어지게 되는데, 휴전회담을 벌어질 때도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전쟁을 끝내자, 잠시 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지 못하고 전쟁은 전장대로 하고 휴전회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혹시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만든 고지전을 보시면 대체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이 회담이 끝나게 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의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날 그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전쟁이 끝나는데도 한국 군인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정전회담을 평화회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도 한국이 배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힘이 없는 국가는 이렇게 제3국의 이익에 따라 같은 민족에게 서로 총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